안녕하세요. 삼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하고 있는 최고 원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은 이제 목차로 해서 간략하게 4가지 파트로 목 디스크 과연 정체가 뭘까? 왜 생기는다든지 어떤 이유에 생기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신호 이런 디스크가 생겼다고 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지 이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첫 번째 이제 보통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지탱하는 이제 물렁뼈가 있습니다. 쌀떡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겉에는 이제 딱딱한 섬유리라는 이제 껍데기가 있고요. 안에 이제 단팥은 이제 안쪽에 수액이라는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눌리게 되면 이제 뭐 압박도 되게 되고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나쁜 자세라든지 이런 걸로 노화로 인해 하중을 받게 되고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이 퍼석퍼석해지고 약간 말랑말랑한 기능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신경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뭐 살짝 나온 거를 저희가 팽윤이라고 하고요. 많이 튀어나온 걸 이제 뭐 돌출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겉에 이제 껍데기인 딱딱한 섬유륜을 뚫고 그런 섬유륜들이 찢어지다가 심해서 이제 아예 다 댐 수문 열리듯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는 걸 저희가 파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개는 뭐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소견보다 이렇게 4, 5번 이렇게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저런 디스크들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신경 쪽, 양쪽 신경근이라고 신경줄기가 있고요.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근들이 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등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사이에 터널로 신경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높이가 낮아지고 뼈가 뼈가 자라나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등이나 상지 방사통, 다리 팔저림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정말 심해지면 이제 보행 전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척수병증, 그리고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추를 잠근다든지 젓가락질 같은 이런 미세 운동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자세에 따라서 머리의 무게가 목의 하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자세, 특히 앞으로 굽는 자세를 피해 주시고 자주 신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보통 당연히 이제 목이 뻣뻣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요. 이렇게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이제 보통 오래 이제 구부렸다든지 공부하신다든지 나쁜 자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목 뻣뻣함이 오고, 처음엔 이제 편측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가 나중에는 양측으로 오기도 하고, 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서 이제 뭐 후두부까지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팔이나 등, 날개뼈 안쪽 이런 쪽까지 찌릿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보통 이제 마사지, 이제 다치신 게 아니라면 옷 마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른 신전 자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서 자세들을 바꿔보시고,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목하고 허리하고 어깨까지 자주 이렇게 일어나서 신전하시는 운동을 1시간에 1시간 반에 한 번씩 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사통 저림, 이제 팔까지 이제 통증이 오거나 심한 분들은 손까지 오거든요. 저린다든지 이제 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많은 5,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부터 약간 팔 바깥쪽, 이제 엄지까지 이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뒤쪽까지, 그 아래쪽은 뒤쪽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뭐 쇄골 앞쪽이나 등 쪽도 이제 그에 따라 유발될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더마톰이라고 신경이 지배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스크가 신경근을 보통 누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게 좌측으로 이제 눌린다든지 우측으로 눌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처음에는 계속 아프시진 않아요. 특정 자세, 보통 뒤로 하고 그 아픈 쪽으로 꺾었을 때 증상이 발현되거나, 혹은 일상생활 하시다가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려서 잘 수가 없어요. 많이 듣는 말씀들이거든요. 밤에 자려고 특히 누우면 증상이 너무 심하고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증상이 심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증상이 이제 계속되면 이제 뭐 남의 살 같아요, 뭐 여러 표현을 하세요. 남의 살 같아요, 시려요, 전기가 와요, 뭐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쿡쿡 찔러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보통 요 증상까지 오시면 저는 빨리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밀 검사 해보고 더 이제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그 구역들입니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 5, 6번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 파란색 6번 라인으로 와서 엄지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등이나 다리,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도 이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 아까 후 관절이 아픈 경우에 꼭 신경이 눌리지 않아도 이제 각각 이렇게 3, 4번, 4, 5번, 이제 5, 6번, 6, 7번 이런 식으로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상부 경추 위쪽인 경우 후두부까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3번 이제 날개뼈 주변 통증. 보통 견갑골 내측이 아프지만 바깥쪽까지 아프시다고 하고 겨드랑이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저 등에 담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개는 정말 젊으신 분들 뭐 운동 많이 하시고 골프하시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아까 그런 지배하는 연관통이라든지 방사통 등 때문에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뒤쪽 날개뼈 쪽 증상이 오고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통 그 부위에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개는 이제 경추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날개뼈 주변이 아프더라도 물론 거기를 마사지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지만 대개는 목을 치료하셔야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관통 말씀드리는 거랑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물건을 놓친다. 혹은 젓가락질이 힘들다. 마우스 클릭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대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으로 쓰시는 게 그런 게 많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 앞에 1, 2, 3번 정도 증상이다가 점점 방사통이 심해진다든지 하면서 손에 힘이 빠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곤 하고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고 제가 진찰을 해보면 이게 쥐어보세요 하면 쥐는 힘이 약하다든지 이게 팔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구부려보세요. 저는 꼭 진찰을 하거든요. 밀어보세요 하면 왜 안 밀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다가 괜찮아졌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계시면 뭐 다른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감별 진단은 늘 필요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도 이제 막 저리다든지 힘 빠짐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팔에 힘 빠지는 게 이제 어깨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드물게는 뇌경색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꼭 병원에 오셔서 감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5번째는 이것도 아까 사례를 미리 이제 질문을 주셔서 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유발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다발성으로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경추 2, 3번, 3, 4번 이런 데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제 후두부 통증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육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거든요. 연관통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심한 분들은 이제 어지럽고 안구가 아파요. 눈이 피로합니다. 이마가 아파요. 이제 후두부는 당연히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보통은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처음부터 목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하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머리 쪽을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감별을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 뭐 뇌종양 이런 것들은 아닌지 이제 혹은 귀 쪽 이비인후과 쪽 진단을 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경추 쪽을 이제 치료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드린 말씀 중에 가장 또 하나만 꼽자면 결국 아프시거나 목 디스크 의심되는 소견 있으면 병원 오셔서 의사랑 상담하십시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의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 이런 자세한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들이나 다시 한번 준비해 볼 거고요. 주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포도나무 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신경외과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